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진척이 없던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해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목포 서산 온금지구 아파트 건설 재추진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목포시의 가장 큰 이슈, 많은 언론에서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서산 온금지구 아파트 재추진과 관련해서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요.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는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여수나 순천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원도심 개발과 관련해서 도심재생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도 도심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소중한 자산의 어떤 파괴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여론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전혀 진척이 없었던 서산 온금지구 관련해서 사업자 측에서 조합 측이죠. 변경안을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목포시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약 한 3만 8천 제곱미터로 축소를 했고요. 세대수도 아파트 세대수죠. 한 459세대가 지금 줄어드는 것, 그런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업 기간을 좀 늘렸고요. 또 아파트 층수를 높였습니다. 고층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변경안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서산 온금지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은 개발과 보존과 관련해서 어떤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과 보존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일방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서산 온금지구를 개발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익보다 보존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서산 온금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가치,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역사와 전통으로서의 어떤 가치, 또 경제적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발을 찬성하는 그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그분들의 주장에 또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 봤었는데요. 물론 이해 당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목포 시민들이 좀 개발보다는 보존을 해줬으면 좋겠다, 보존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또 희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산 온금지구 관련해서 우리 목포 시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객관적인 사실만을 얘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을 어떤 비난하거나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산 온금 개발은 구조선해화부지 등록 문화재 지정 이후 개발과 보존에 대한 주민들 간의 찬반 논쟁이 첨예하게 일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의 의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구조선내와 목포공장 부지는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7년 12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해서 많은 목포 시민들이 서산 온금지구 관련해서 보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조금 변화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찬반의 어떤 논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희생을 당하고 있고요. 또 많은 재산성의 어떤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보편적 복지, 사회적인 어떤 보편적 복지라는 차원에서도 너무 좀 이렇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피해 또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개발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자 측에서는 그분들의 피해가 지금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거기에는 뭐 약국도 병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입니다. 굉장히 그 정주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관광객도 중요하고 또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목포 시민들이다. 같은 목포 시민들로서 언제까지 희생하고 피해만 봐야 되느냐. 우리도 좀 좋은 집에서 또 좋은 여건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조선내화 측과 또 그 개발업자 측 그러니까 그 조합 측과 좀 완만한 그런 해결 그러니까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있는데요. 저 생각에는 지금은 목포시가 어느 한쪽에 어떤 명확한 그런 그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사업자 측이나 또 조선내화 측의 어떤 문제 해결을 맡겨 놓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무래도 거주 주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보상과 혜택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고요. 이 반면에 개발을 반대하는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산원금지구의 보존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문화적인 가치, 뭐 역사 전통적인 가치, 또 경제적인 가치, 이익과 혜택, 효용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서산원금지구를 잘 가꾸어서 목포를 대표하는 제2의 해상 케이블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서산원금지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분명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상당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재개발이 지금 멈춰 있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현재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뭐 조합이라든지 또 어떤 외부적인 그런 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그 현지 주민들, 그러니까 많은 그 현지 주민들의 어떤 피해 보상,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실에 대한 그런 그 피해 보상 이 부분은요. 그 목포시가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포시의 예산으로 그분들의 어떤 그 피해를 지원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인데요. 바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러니까 개발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분들인데요. 사실 그 외지 투기자본들이 지금 거의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서산원금지구 재개발 과정과 관련해서 목포 원도심 활성화 그 과정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그 사이드 에펙트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포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가장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건물주들이 사실은 현지 주민들이 아니고 뭐 서울이나 광주 남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포 원도심 활성화는 관심도 없습니다.
대신해서 뭐 수백억이 지금 우리 피 같은 세금이 원도심 활성화에 쓰여지고 사용되고 있는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7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지에 살고 있는 건물주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임대료가 계속 매월 들어오고 또 2년이 계약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임대인이 들어와서 임차인이 들어와서 또 그 임차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서산 원금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은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제 서산 원금지구에 최고층의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 앞에 다도해가 다 보이고 목포의 그 앞바다, 뭐 사막도도 보이고 유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아파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고가의 고층의 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입주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컨대 많은 입주자들이 아마 정들었던 그런 그 고향을 떠나게 되고 외지에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 서산 원금지구를 찬성하는 서산 원금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보존을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서산 원금지구를 부산의 감천마을이나 속초의 아바이 마을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언론 다른 방송국이나 아니면 또 신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존을 주장을 하니까 그 환경운동가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경운동가가 아니고요, 이 지역 출신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이라든지 환경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요. 본 프로그램에서도 한 3번 정도 다루었습니다만은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요. 공항 건설은 사실 뭐 상당한 자연 훼손, 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찬성한 이유는 흑산도 공항을 건설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목포 서산 원금지구의 개발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서산 원금지구를 목포근대 역사 문화거리와 함께 목포의 대표 관광지로 함께 연계시켜서 발전시키자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목포의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의 랜드마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목포시에서는 목포시를 대표하는 상징할 만한 그런 대규모의 관광의 랜드마크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가 완공이 돼서 관광객 1,000만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1,5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저도 충분히 서산 원금지구를 잘 보존하면 문화마을로 가꾸게 되면 제2의 해상 케이블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많은 외주 관광객들이 이제 목포에 와서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그리고 이제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도심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리도 굉장히 짧고요. 또 사실 볼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소중하지만 외주 관광객들에게는 그렇게 싹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역사적인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 관광객들이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원도심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들렸다가 그냥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머무르는 관광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서산 원금지구가 문화마을로 조성이 된다면 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이제 구경을 하다가 거기서 도보로
이제 그 서산원금지구 문화마을을 가게 되면 가다 보면 굉장히 경치도 아름답고요. 볼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 내에 뭐 푸드마켓에 들려서 음식도 좀 먹고 또 관광 용품도 좀 이렇게 사고 공항품도 이렇게 사고 이러다 보면은 머무르는 관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시의 어떤 그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보존함으로써 목포시의 관광산업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목포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 이제 전 의원이죠. 목포시 이제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한참 그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었던 전 선혜원 의원님이 얼마 전에 그 인터뷰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목포시 원도심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기사를 듣고 제가 박수를 쳤었는데요. 원도심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나전칠기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해상 케이블카 나전칠기 또 박물관 또 근대 역사 문화거리 또 서산 원금지구의 문화마을 이게 완전히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목포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게 되고요. 또 우리 목포 시민들도 그 문화 마을을 찾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보존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익과 혜택이 우리들에게 많이 주어질 것으로 저는 그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그 기존을 보호하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래도요. 개발은 어디까지나 개발이거든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존을 생각을 하고 보존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요. 우리가 원하는 또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보존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파괴가 될 겁니다. 정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서산원금지구는 소위 그 째보선청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는 우리 목포 시민들의 정말 슬픔과 애환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목포 시민들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 삶에 그리고 을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산원금지구가 단 사업의 대상, 개발의 대상일 수가 있지만 정말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소중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존을 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곳이거든요. 따라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파트 건설이. 또 우리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보 천보 천배, 백보 천보, 백배 천배 양보를 하더라도요. 만약에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보존에 초점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만큼 우리의 어떤 역사 전통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그 문화의 소중한 자원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보다는 보존에 맞춘 그러한 계획 또 그런 그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목포 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장소인 만큼 이 개발의 관점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포 서산 온금지구 재개발을 두고 찬반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